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무려 75곳의 병원에서 거절을 당했고 또 손가락이 절단된 광주의 환자는 전주까지 이동해서 접합수술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방청장이 연휴를 앞두고 전국 소방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자, 이 상황들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의 김동욱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전국 네.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사무처장 김동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응급실 뺑뺑이 사례 있잖아요. 예, 좀 실제로 어땠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에는 정부에서 대책은 많이 마련해서 그런 대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심각해지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가 더 심각해진다? 예, 지금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지금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네. 지금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추석 이후에도 계속 응급실은 포화 상태가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제 의료진들의 많이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인터뷰는 좀 구급대원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구급대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우리 흔히 응급실 뺑뺑이, 구급차 뺑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화 뺑뺑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병원에 가도 되냐고 물으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신속히 특정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실상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받아줘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현장에서 병원 선정하느라 5분, 10분 더 이상 구급차가 출발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왜 구급차 출발하지 않느냐. 보호자는 빨리 가자고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럼 정말 미쳐지기입니다. 구급대는 거절하는 응급실과 재촉하는 어떤 환자 가족들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전화 안 돌리고 일단 먼저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응급실로?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화 없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병원에서 전화도 없이 왜 왔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병원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사유로 거부되면 또다시 병원을 또 알아봐야 되고 재이송해야 되고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그런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구급차로 가서 병원과 응급실 앞에까지 간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조금 전에 전화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전화 뺑뺑이에 걸리는 시간 도대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걸까요? 전화 뺑뺑이가 일지에 통계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의 전화를 돌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예전보다 더 병원 선정을 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료진 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화 뺑뺑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하나가 파생되는 문제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119 구급 차량이 출동해서 응급실까지 그 환자를 그 이송을 하고 다시 철수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화 뺑뺑이 때문에 그 시간이 대폭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또 그만큼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조금은 옆에 있는 인근 구급대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현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대란은 없었고 연휴 중에 알려진 응급실 혼란 사례들에 대해서는 원래 있었던 문제였고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발생했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정부의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의료 대책을 마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되고 추석 이후에 과연 응급실에서 또 의료 대란이 수용 거부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건복지부가 이 병원 응급실에 의료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일선병원에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예. 이러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내지 전화 뺑뺑이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면책 지침을 시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병원 선정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구급대원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약간 각을 틀어서 그 소방청장이 예. 언론 접촉이 필요하면 반드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계속 구급대원들이 기자들과 접촉을 하니까 예. 조금 정부 측에 반대되는 쪽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소방청장님이 추석 명절 지휘관 회의,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서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네. 여기서 비상응급대책 서한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 통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아니 지금이 군사정권 시기도 아니고 군사정권 때 긴급조치 1월 발령에 언론 통제하는 것과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근무날도 아닌 쉬는 날에 언론과 접촉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위법한 침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급대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항의하니까 경위서 제출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보도를 탄 거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였던 겁니까? 그러면? 예, 간단한 구급 출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종의 함구령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지시를? 예, 함구령이고 그 입틀막이죠. 언론 입틀막. 소방서장한테 보고하라고 하라는 것은 소방서장 보고하고 어떤 내용 물어볼 것이고 그에 따라 지시 따라가지고 너가 언론 통제 나가라는 거가 똑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전화 뺑뺑이로 인해서 구급대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후생복지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국의 대부분 시도 구급대원들이 잦은 출동, 그리고 장거리 이송, 지금의 현 사태와 맞물려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예. 들어오는 길에 사비를 들여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출동 간식비 지급 기준을 좀 확대해서 식사를 하지 못한 구급대원들에게 출동 간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처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의 김동욱 사무처장이었습니다.